한국부동산원 통계 22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KB 자료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예, 우리 조금 전에 KB 자료 봤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9월 1일 날 나온 거고요. 8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는 겁니다. 8월 29일 기준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이 0.15% 하락, 전세는 0.15% 하락해가지고 부동산 원자료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하락을 그리고 있고, 예전에는 요게 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 하락.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는 건데, 우측으로 지금 튀어나온 게 없죠. 우측은 이제 보합이나 상승 쪽인데 그런 거 없이 전부 좌측에 몰려 있죠. 지도에도 보면은 플러스 돼 있는 건 없고 전부 마이너스. 네,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마이너스 0.21%, 평택이 여기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언저리에, 예, 여기 언저리. 예. 그래서 지금 뭐 KB 자료를 보거나 부동산원 자료를 보거나 둘 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으면, 이게 당분간 뭐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간에 유지가 되면 정부에서는 이제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민주당도 명분 없이 반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 부동산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지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21%로 0.01%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심화 등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화성시 마이너스 0.34%, 동탄 신도시 위주로 매물 적체가 지속. 이게 이제 매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적체라는 거고, 하락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해가지고 동탄은 뭐 올해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받쳐줄 수가 없죠.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대출도 안 되거나 뭐 이래 버리니까. 예,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데에 계시다가 동탄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해가지고 사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서울에서 밀려 내려오셨던 분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탄에 수요가 있었거든요. 물론 삼성 반도체도 영향이 있었고요. 향후에 그 원삼 쪽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도 그 수요가 일부분은 또 동탄에 흡수될 확률도 높아 보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동탄, 특히나 화성 쪽이 괜찮거든요. 현재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식처럼 매주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계약을 해도 잔금이 아무리 짧아도 두 달이고요. 심지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아파트를 해도 뭐 기본이 한 3달 정도는 걸리는 이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를 줬거나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은 어차피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시장에 물건을 내놔도 그걸 받아줄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매물은 그냥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매물. 그냥 임차인하고 모든 협의가 끝났거나 또는 공실로 있는 집, 이런 집만 집이 이제 갈아타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게 해제가 되면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은 열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세금적인 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대출, DSR이 40%로 막혀 있는데, 원래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버는 소득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내가는 그 범위가 40%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근데 이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내가 빌릴 수 있었던 게 1억이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8천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근데 그마저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돈이 돌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돈도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 전세 뭐 강원도, 경북, 전북
요런 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하락 중입니다. 전세도 하락 중, 매매도 하락 중. 여기 이제 전세 보면은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평택, 오산, 안성, 화성 내용은 없어요. 다만 여기 이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 몇몇 단지를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매매가, 전세가가 동시 하락하고 있다. 자, 요거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는 건데 전국과 이제 그 외 팔도 그리고 뭐 이제 광역시 뭐 이런 데들 보면요.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요런 데만 몇몇 올랐었다가 7월 25일 이후에 전부 다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기준으로 매매가 변동률 자체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안 빼놓고 전부 다. KB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 요거는 전세 가격 변동률. 여기도 역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그리고 그나마 0.00% 보합 0.02% 0.02% 해서 경북 요런 데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역시나 전부 다 마이너스. 전세가 마이너스, 매매가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중. 예. 안 좋죠. 예, 이게 너무 올라도 안 좋고 이렇게 뭐랄까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방치하진 않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예. 방치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이따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요거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라는 건데 매매 가격 변동률 평택, 오산, 안성, 화성 해서 이렇게 네 개의 시인데 전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여기 지금 날짜 잘렸는데 8월 29일 기준으로 전부 마이너스고요. 네, 그리고 아까 KB에선 다르게 평택이 내리 7월 25일부터 내리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시들도 다 마찬가지 다 그냥 마이너스예요. 전세 가격 변동률도 8월 29일 기준으로 전부 마이너스. 더군다나 평택도 여기 8월 15일 보합 8월 8일 날 0.02% 그리고 8월 1일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좀 됐다. 안성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아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안성은 지금 전세가가 사실상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평택이 전세가가 0.12% KB 자료에서 올랐다고 했는데 그 이유인즉슨 기존에 살고 있었던 거를 재계약하면서 증액해주고 살더라. 그리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시장에 그렇게 녹록한 가격이 없다. 예전에 뭐 1억 초반에 신축 아파트 들어갔던 게 지금은 다 2억 초반대, 후반대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산표가 완전히 KB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 KB는 플러스 0.12%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는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다 하락 쪽으로 이미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뭐 청약 같은 거 안중 같은데 안 좋고 고덕에 최근에 분양했던 거 그리고 10월 달에도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봐야겠죠. 만약에 고덕 평택의 핵심 지역인 고덕에서도 미분양이 난다거나 뭐 청약 경쟁률이 거의 없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몸을 좀 사리셔야겠죠. 과감하게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몸을 좀 사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어차피 전세를 살면 폭탄을 내가 주인 대신 끌어안고 가는 거고요. 월세를 살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월세를 만약에 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 그러면 은행에서 3, 4억씩 빌렸을 때 나가는 돈하고 뭐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이참에 뭐 사서 조금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할 거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에 기존에 우리가 뭐 10만큼 찍었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긴 시간 동안 100만큼 늘어났다면 이걸 다시 10으로 줄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가격이라는 게 떨어진다면 그 돈이 어딘가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갔을 뿐인 거지 전체적인 양은 줄지가 않은 거예요. 은행에서 그 양을 흡수해가지고 전부 태워버리지 않는 한 자기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를 뭉개면서 태워버리지 않는 한 이 통화량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도는 거지 어딘가에서 빠져가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한 거지 전체적인 양이 줄진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매매는 지금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두 지표의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기울은 것 같고요. 지금 전세를 뭐 세입자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세입자를 맞추는 게 먼저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5% 증액을 하건 뭐 또는 그분들을 나중에 이제 뭐 내보내고 새로 계약을 하건 어떤 조건이 됐건 간에 빈집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리고 월세를 놓는다면 월세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세입자를 맞추는 게 이득이죠. 뭐 120만 원짜리 월세집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130만 원 받겠다. 1년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받겠다 해 가지고 공실이 한 달만 넘어가도 손해예요. 공실이 한 달만 넘어가도 손해입니다. 월세집은 공실이 보름 이상 지나가면은 손해예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공실이기 때문에 이 공실이 2달 됐다. 그러면 뭘 해도 손해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 보더라도 전부 지금 암울하게 마이너스 쪽으로 다 기울었습니다.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인천 뭐 전부 다 전부 마이너스 쪽이고요. 역시나 데이터로 봤을 때 그 하락 쪽이 무게가 훨씬 더 많이 실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주 2주 전에 봤을 때보다도 이 눌림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상승 쪽보다 하락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진 걸 볼 수 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도 지금 완전 하락 쪽으로 거의 다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래프 상으로도 봤을 때 현재 완전히 지금 대세 하락기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뭔가 투자를 하신다거나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신다면 시중에 이제 호가 찍혀 있는 거에서 급매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급매물 뭐 6억 정도 했던 게 막 5억 초반까지도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0% 이상 할인된 것들. 그런 매물이 있다면 뭐 자기 욕심껏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게 일정 부분 이하까지는 잘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IMF 터졌을 때도 집값이 반토막은 났어도 그 이상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집은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다만 투자하셨던 분들이 급매를 던지다가 그것들이 이제 방향을 틀죠.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나 뭐 이런 걸 맞춰버리거나 또는 뭐 정 안 되면 기다리겠다라는 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방향 제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그게 뭐 국회 통과도 안 되고 그냥 메아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잘 협의를 봐야겠지만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메아리 같은 거라 너무 그 정책에 또 기대기도 좀 어렵고 약간 지금 과도기, 역시나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과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시장이. 아무것도 안 되는 너무 답답한 시장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